승무패 7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라스팔마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2부 리그 정규 2위를 차지한 라스팔마스 대 4위를 차지했던 알라베스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 차이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모두 0대0, 1대1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상성을 보이고 있는 양팀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 막 올라온 팀들은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난 승무패 70회차 번리 대 셰필드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팽팽한 양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라는 팀은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 맞대결에서도 알라베스 상대로 라스팔마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라스팔마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결장자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알라베스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선 알라베스가 이번 경기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게바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게바라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 팀 내에서는 경기당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미드필더이고, 이 중앙 수비수 세들라르 선수 역시 알라베스가 최근에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이 세들라르라는 중앙 수비수 역시 게바라 다음으로 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결장하는 알라베스가 후방에서부터 풀어 나올 때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스팔마스가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 압박 수치인 PPDA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3으로 전체 세 번째로 낮을 정도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고,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3골이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동시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전방 압박을 대항을 함에 있어서 후방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이 라스팔마스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알라베스라는 팀은 숏패스보다는 롱패스를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압박이 들어올 때 알라베스가 롱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롱볼만 고집을 하다가는 허무하게 라스팔마스에게 공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라스팔마스 특유의 점유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인 바예스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방 확률이 무려 80.3%로 라리가에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이고, 득점 차단 면에서도 5.6골이나 차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바예스 골키퍼를 상대로 알라베스가 골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라는 팀이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4.21골로 하위권 팀 치고는 높은 편인데, 기대 득점이 14골이 넘는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1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는 최근에 사무 오모로디온이라는 공격수가 6경기 3골로 나름대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알라베스의 사무 오모로디온이 빅찬스 미스 횟수가 9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바이에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게 된다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강한데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들이기 때문에 홈팀인 알라베스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최근에 라리가 기준으로 경기력과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 2부 리그 2번의 무승부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단통 픽을 찍으라면은 단통 무승부에 손이 가는 매치이지만 앞서 살펴드린 대로 알라베스에서 패스 능력이 가장 뛰어난 두 선수가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라스팔마스 특유의 전방 압박과 점유축구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 바이에스 골키퍼의 선방 능력까지 곁들여진다면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가 충분히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번리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로서는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 승산이 있는 경기인데 번리의 올 시즌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라는 팀이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두 번째로 느릴 정도로 굉장히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12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하위권의 다이렉트 공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공보다는 지공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역습으로 노리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리가 맨시티 다음으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두 번째로 느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리의 느린 공격 스타일로 인해서 올 시즌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가 0골에 그치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역습에 약점이 있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번리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인 4골의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스타일 자체가 속공보다는 지공을 선호하는 느린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그리고 측면 공격 쪽의 부상 공백이 상당히 큰데 그래도 최근에 미드필더 파스칼 그로스 선수와 하인셀 우드 선수를 측면 수비로 배치를 하면서 임기응변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그로스 선수와 하인셀 우드 선수가 직전 브랜트포드전에서 측면 수비수 풀백으로 나와서 각각 1골 1도움 1골씩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번에도 측면 수비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 브라이튼이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상당히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지만 번리 역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훨씬 뛰어난 브라이튼이 화력적으로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퇴장 징계로 2경기 결장이 됐었던 주전 중앙 수비수 덩크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과 수비력이 안정감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 면에서 번리가 브라이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 맞대결이 많았고 이미 직전 울버햄튼전에서도 번리가 울버햄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과거의 상대 전적 자체는 번리에게는 다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고 압박에 의한 득점이 무려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압박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브라이튼인데 이 번리라는 팀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서 느리게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의 압박에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풋볼살롱이 기억이 났던 이 본머스전 실점 장면인데 당시에도 번리가 2골을 실점을 당했는데 모두 본머스의 전방 압박에 공을 자기 진영에서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의 거센 전방 압박에 의해서 번리가 소유권을 잃으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셰필드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셰필드를 이끌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 와일더 감독이 최근에 셰필드로 복귀가 됐는데 직전 복귀 전에서는 강팀 리버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전술 색깔을 100%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 토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3백 수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 3백 수비의 양쪽 수비수인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측면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특징적인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2019-20 시즌에 셰필드가 이러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변칙적인 3백 전술에 힘입어서 최종 순위 9위를 차지했던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연 와일더 감독이 과거에 사용을 했었던 이러한 3백 전술을 들고 나올지 잘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자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과거 크리스 와일더 감독 체제에서 이러한 3백 전술을 잘 이해하고 수행을 했었던 셰필드의 수비수 이간, 바샴, 발독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와일더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에도 이 와일더 감독의 전술 기조가 일부 유지가 됐었던 셰필드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와일더 감독의 3백 전술을 소화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전임 감독이었던 해킹바텀 감독 체제에서도 3백 전술을 사용을 했던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확실한데 이 3백 수비의 양쪽 중앙 수비 자원들이 측면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그 공격이 끊겨서 상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중앙 수비수들이 오버래핑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상당히 넓게 벌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역습 기회를 허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은베우모나 위사, 닐 무페이 같이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역습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에 셰필드가 와일더 감독 체제에서 중앙 수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측면 공격에 가담하는 전술을 사용을 한다면 반대급부로 양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양질의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이기 때문에 와일더 감독 역시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을 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수비 뒷공간이 그리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브래드포드도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 작업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는 셰필드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은베오모 선수가 직전 경기 발목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은베오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브래드포드에서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이고,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를 해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래드포드가 은베오모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EPL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브래드포드가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래드포드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무려 7.4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대 득점이 7.41골로 높은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올 시즌 3골에 그치고 있는 브래드포드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브래드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배팅 혐의 징계로 장기간 결장이 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브래드포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셰필드로서는 브래드포드의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올 시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브래드포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브래드포드의 핵심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까지 결정이 된다면 의외로 셰필드가 감독 교체파를 이번 경기에서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브래드포드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 콜린스와 아예르, 그리고 측면 수비수 히키와 헨리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올 시즌 브래드포드가 리그 1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3번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브래드포드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빠른 역습에 강점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노팅엄의 역습이 보다 날카롭게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 실제 역습 득점이 노팅엄이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역습 득점이 1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노팅엄의 역습 공격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습 수비면을 살펴보면 노팅엄은 역습 실점도 2골로 공동 2위로 많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충분히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노팅엄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성적이 1승 5무 13패로 꼴찌였고, 올 시즌 원정 최소 승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토트넘, 맨시티 같은 강팀들을 꺾었을 정도로 최근 리그 홈 5경기 3승 2무 무패 홈발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유독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올 시즌 넣은 리그 8골 중에서 무려 6골을 홈 경기에서 넣었을 정도로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라는 점에서 원정 기복이 심한 노팅엄을 상대로도 충분히 황희찬과
쿠냐 콤비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럼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현재 쿠퍼 감독 경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번 울버햄튼 원정에서 만약에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경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한 이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노팅엄 특유의 역습,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노팅엄에게는 상당히 악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최근 홈발을 고려한다면 울버햄튼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베티스 쪽 이변까지 바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의 올 시즌 홈발과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 상승, 그리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끈적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어드밴티지 랭킹을 보시면 베티스가 1등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경기에서 무려 5경기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였기 때문에 홈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7경기에서 실점이 딱 2실점밖에 없었던 베티스라는 점에서 베티스 특유의 홈발과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나와준다면 레알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유독 무승부가 많았는데 5번의 맞대결 기준으로 무려 3번이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입장으로서는 최근에 베티스에게 승리를 거뒀었던 2022년 9월 홈 경기, 그리고 2021년 8월 원정 경기에서 각각 베티스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비니시우스와 까르바알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베티스의 홈발과 홈에서의 짠물 수비, 최근 레알 상대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라리가 10경기에서 4승 6무 무패, 무자비 면모까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를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측면 수비수 베예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 페첼라 선수 역시 근육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 데다가 올 시즌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던 브라보 골키퍼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베티스 특유의 홈 짠물 수비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공격수 호드리구와 미드필더 벨링엄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흐름과 비슷하게 레알이 고전하는 양상이 나오겠지만 레알이 호드리구나 벨링엄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우니온 베를린 원정 일정이 있지만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베티스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 팀에게 얽힌 스토리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중 새벽에 펼쳐졌던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맨시티 상대로 무려 슈팅을 22개를 때리면서 맨시티의 슈팅 숫자는 고작 2개였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도 압도적인 홈 경기력을 보여준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아스톤
아스톤빌라는 지난 시즌 포함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14경기에서 14연승을 거두게 됐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홈발이 상당히 무섭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에도 리그 홈 7경기에서 7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PL 홈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다름 아닌 작년 2월 18일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던 것이 아스톤 빌라의 최근 마지막 홈 경기 패배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아스날에게 홈 무패 행진이 저지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면서 2대4로 역전패를 당했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끈적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빌라보다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역습 실점이 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EPL에서 역습 득점이 3골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37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의 퀄리티 있는 역습 그리고 수비 뒷공간 침투에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다소 고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원정에서 1대3 패배, 뉴캐슬과의 EPL 원정 경기에서 0대1 패배 이후에 브랜트포드 원정 그리고 루턴타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브랜트포드전도 1대0 후반 44분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고,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3대3으로 가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로 꾸역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날이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강력한 홈발을 고려한다면 아스날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감독들도 이번 경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스날에서 잘렸던 경험이 있고, 그 잘린 이후에 에메리 감독 후임으로 들어온 것이 현재 아스날을 이끌고 있는 아르테타 감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자존심이 걸려있는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루턴타운전 받은 경고로 인해서 터치라인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소시에다드의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강력한 세트피스도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력적인 분석으로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승무패 70회차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당시에도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의 역습과 세트피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는 공격력과 성적 기복이 꽤 있는 편이고 반대로 비아레알은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모랄레스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과 쿠보 같은 핵심 자원들의 골 감각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 주전 중앙 수비수 르 노르방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두 번째로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이고 패스 정확도도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수비 공백이 꽤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르 노르망이 결정이 됐었던 라리가 두 경기에서 이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0 승리, 라이오 원정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발렌시아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발렌시아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르 노르망 선수가 결정이 되는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수비 공백이 다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전 이후에 다음 주 중에 인테르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이미 16강행을 확정을 지었지만 인테르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위 결정전이라는 부담스러운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조금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비아레알 원정이라는 점에서 소시에다드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소시에다드 단통 승리를 가기에는 이 경기도 다소 리스크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